폭행. 이제 하나하나 들어갈게요. 이 폭행이라는 게 이제 폭행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폭행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게 폭행죄에서 폭행이 있고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이 폭행이 조금 달라요. 어떤 유형력, 눈에 보이는 행위를 행사하는 걸 이제 우리가 폭행이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폭행은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넓어요. 이건 신체가 아니라 누구한테 대해서 하냐면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신체가 아니라. 그 점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만일에 뭘 찰 때 남의 어떤 사람이 방 안에 있는데 방문을 걷어찬 거예요. 그럼 사람을 걷어찬 게 아니죠. 그럼 안에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그래도 뭐가 아니야? 폭행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서 지구대 문 있죠. 문을 걷어찬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경찰관들의 직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분 있죠, 인분. 냄새 고약하죠. 이걸 어떤 사람은 방바닥에 뿌려버린 거예요. 에이, 더러운 놈들 이거나 먹으라고. 사람이 뿌린 거 아니죠? 폭행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대 그 바닥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뭐가 돼? 공무는 못 보죠?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폭행죄는 누구한테 해야 돼? 신체에 대해서 해야 되고, 여기는 누구한테 하여튼 그 공무원의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하더라도 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전부 뭐가 돼?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에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여가 있는데 만약 경찰차를 막 깬다는 거야. 신체에 대해서 안 해도 옆에 있는 공무원 영향을 받죠.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옛날 문제 하나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옛날 문제 하나 봅시다. 지구대 바닥에다가 지구대 바닥인데 이건 유치한 문제야. 판례는 판례인데 말똥을 던진 거야. 말똥. 그러니까 여러분 똥을 던졌네. 똥 던진다고 다 뭐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고 공무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똥을 이제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면 좀 그래. 아무리 판례라도. 제주도가 말똥 많아. 그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말똥 냄새가 안 나. 물론 마른 거 던졌겠지. 뭐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야. 인부는 냄새 고약하잖아. 사람 똥은. 알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말똥을 던졌다 그러니까 똥 던졌네 하지 마세요. 공무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판단하세요. 이렇게요. 자, 읽어볼까요? 그래서 기업 인분 남의 집 마당에 뿌린 것은 폭행죄가 아니지만 인분은 공박되고 말똥은 아니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청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막 마이크 대고 막 떠들잖아요. 다 뭐다? 공익방해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부에 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에게 비판적인 현황이 있는 게
좀 법을 좀 법대로 집행해라는 거야. 시청 같은데 또는 뭡니까? 저 어디지? 그저 법원 앞에 가면요. 그 노동하는 사람 나와서 막 뭐지? 막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잖아요. 이거 영향 준단 말이야. 다 뭐다? 공무집행방해죄고요. 한편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도 시위 그 허가를 안 합니다. 그 앞에서는. 하다못해 뭐라 할 수도 있어? 집시법을 처벌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놔둡니다. 놔두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들 시끄러 죽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그냥 좀 집행했으면 쓰겠어, 그냥. 법대로. 그래서 어떤 다 공무집행죄입니다. 다만 그 막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음악을 막 시청 같은 마이크 틀어놓고 막 하잖아. 막 저 대만은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시청이나 법원이나 경찰서 앞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냐 안 되냐는 그 음향의 크기 이런 것이 공무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은 어차피 법관이 하죠. 일단 집행은 누가 해? 경찰이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잡아다 가는 거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영향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고 그럼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뭐로 판단한다? 법관이 영향을 얼마만큼 주냐 안 주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런 그 약간 애매한 판단을 법관이 하면 집행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그는 공무집행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가볍게 음악 틀어놓으면 괜찮겠죠. 막 쓰잖아. 무조건 일단 뭐야? 이런 공무집행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줬냐 안 줬냐는 법관이 판단하고 됐죠? 이렇게. 디귿이야 당연히 공무집행죄네요. 아니 경찰관은 뭡니까? 가슴으로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죠? 이건 당연히 공무집행죄가 됩니다. 협박입니다. 협박은 이제 겁주는 게 협박인데, 무조건 경찰관을 이제 그 협박은 이제 겁준다 이런 게 아니고, 경찰관이 약간의 뭐 한다? 외포, 겁을 좀 먹을 정도가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건 경찰관이 전혀 뭐 한다? 개의치 않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도 잠깐 애매해. 애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뭐, 경찰관에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누구야? 이런 데 있잖아, 거의. 전화로. 나 누구야? 이런 거. 뭐, 이런 거. 난 누군데 말이야. 너 가만 안 놔두게. 이런 정도는 실제 개의치 않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일에 좀 더 경찰관, 요즘 문제가 약간 겁먹을 수도 있죠. 근데 애매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개의치 않을 정도는 뭐가 아니다? 협박은 아니고, 약간 공무원 좀 껄끄럽죠? 그럼 뭐가 돼?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로 공무집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를 조심합니다. 자, 고의란, 범죄는 일단 고의를 있어야 되는데요. 범죄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고의라는 것은 이 범죄에 할 의사에 이걸 확정고의라고 합니다. 인용입니다. 의사는 아니에요. 인용. 할 의사보단 인용, 약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수 없고, 이런 건데, 여기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확정고의나 미필적 고의나. 그래서 우리나라 고의는 의사가 없어도 고의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만 있으면 돼? 인용은.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많이 물어봐요. 봐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 여기 범죄사실이죠. 이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를 방해할 의사, 필요?
없지요. 맞잖아요. 잘 나옵니다. 다음 중 공무집행 방해죄 필요 없는 것은 뭐야? 공무를 방해할 의사예요. 뭐는 인식해야 돼?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거. 맞죠? 이건 범사실이니까 폭행한다는 거. 이런 건 인식해야 돼요. 하지만 공무를 방해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도 마찬가지야. 살인죄의 인식은 뭐야? 사람을 내가 살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살해할 의사는 없어도 돼요. 맞죠? 의사는 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니까. 상해죄도 물어봐요. 사람을 상해한다는 걸 인식하면 돼요. 의사가 없어도 돼요. 그런 거야. 알겠죠? 의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의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뭐만 하면 돼? 인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원래 지혜가 결정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2명이면 몇 개의 죄야? 2개의 죄입니다. 피해자 수만큼. 그러면 내가 봐봐. 여기서 내가 기분 나빠. A라는 사람이 기관총으로 뚝 해가지고요. 사람이 10명이 죽었어. 그럼 몇 개의 살인죄야? 10개의 살인죄입니다. 내 행위가 몇 개지? 하나. 그래서 뭐가 돼? 10개의 살인죄가 뭐가 되는 거야? 상상적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은 2명을 때렸어요. 그럼 몇 개의 공무집행했죄야? 2개. 2명을 때렸으니까. 맞죠? 근데 현장에서 한 것은 이제 그걸 접속범이라 그런다. 현장에서 행위는 하나예요. 그건 행위는 하나고 뭐다? 공무원은 2명이니까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원칙이에요. 그래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일단 피해자가 몇 명이니까 몇 개의 공무집행했냐면 2개죠. 자, 행위는 현장에서 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이걸 접속이라 그래요. 접속돼 있다 그래가지고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간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고. 간은 당연히 행위가 2개지 않습니까? 강도할 때 폭행 하나, 경찰관 폭행 하나. 행위가 2개죠. 이거는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실체경합은 중요하지 않은데 나번입니다. 나중에 하겠는데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요. 절도가 체포를 안 당하려고 사람을 폭행하면 여기를 우리는 중강도죄라고 합니다. 중강도죄. 그런데 중강도 폭행 협박은 사람이 몇 명이든 판례가 그렇게 봅니다. 몇 명한테 폭행하든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범죄가.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강도가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 2명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의 중강도죄와 하나의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물론 행위는 안 하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만은 요게 하나보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피해자가 2명이잖아. 2개의 공무집행죄가 아니에요. 하나의 공무집행죄가 됩니다. 이거는 뭐 판례가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폭행협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따로 폭행협박죄는 안 됩니다. 왜? 공무집행이라는 범죄 내가 뭐가 들어가 있어? 이미 폭행협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폭행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다 이거 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고요,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행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다치거나 뭐 할 수 있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에서 고위급들이 치는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다쳤으면 죄가 뭐냐는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야? 법에가 규정이 없어요. 오늘이라도 있으면 만들면 뭐가 돼? 됩니다. 오늘이라도 공무집행, 봐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 그건 나중에 하고, 목사, 너무 멀리 들어가니까. 하여튼 법에가 없어요.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란 범죄가 없습니다. 그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안 돼. 이유는 간단해요. 법에가 규정이 없다는 거야. 나중에 할 거야. 결과적 가정 보면서. 그럼 죄가 뭐냐는 거야. 뭐야?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람이 다쳤으니까 뭐가 돼? 폭행 무슨 죄? 치사나 치상죄가 되고 행위는 하나인데 죄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 치상죄 무슨 범위야?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 가정 보면요. 이렇게 범죄가 여러 개면 복잡하죠? 하나로 묶어버린 걸 뭐라 그래? 결과적 가정법이래요. 하나로 묶으려면 법에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왜 규정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는 해요. 이걸 내가 좀 국회의원이 되어서 야,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하나 만들자! 그러면 분명히 나보고 독재자라 할 겁니다. 왜? 공무집행 중에 공무원을 폭행하게 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 범죄를 만든 죄가 무거워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형을 무겁게 만든 새로운 형벌을 만드니까 당연히 뭐 인권 같은 거 강조한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근데 이따 배우겠습니다. 이건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냥 막 만일에 막 몽둥이를 두고 있잖아. 이건 그냥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이따 배우면 뭐가 돼? 특수가 됩니다. 이거 죄가 무지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없습니다.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직무방해죄는 뭐 그냥 읽어만 놓을게요. 몇 중요하지 않아요.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상 행위, 어떠한 직무를 강요하는 겁니다. 또는 저지한다 할지 공무원에게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 사표 써라. 폭행에 빠가는 건데요. 뭐 공무집행 방해죄와 구별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가 현재 직무 중에 있어야 돼. 근무 중이죠. 직무방해죄는 장래의 공무. 왜? 지금 공무를 못하게 한다, 시킨다 할지 사퇴니까. 협의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를 목적하는 건 아니에요. 직무방해죄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의 직무도 포함하고 이 저지되는 공무는 적법성, 부적법성 관계없다. 뭐 그런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괴입니다. 유괴. 좀 구별해 볼게요. 공무 중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무집행죄예요. 그런데 여기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위계는 남을 속이는 거죠.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계는 속이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요 위계를 통해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여기는 관계없어요. 공무원을 속이든 공무원 보조자를 속여서 결론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든 관계없어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 보조자를 통해서 공무를 방해케 하는 걸 뭐라 그래? 위계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하고 서로 공모, 양해 속인 거 아니죠. 부정행위를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속은 거 아니잖아요. 서로 공모했으니까. 4번입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럼 잘 봐야 돼요. 여가 아까 허위 사실을 유포시킨 것은 뭐가 아니다? 공무집행죄가 아니라 했어요.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남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법은 허위 사실이 있고 위계가 따로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허위 사실을 말한다는 것과 위계는 좀 법에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계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허위 사실을 말했는데 이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심사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되면 그걸 뭐라 그래? 위계라 그러고, 위계. 그냥 단순히 거짓말한 걸 뭐라 그래? 허위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계가 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뭘 해야 돼?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알 수가 없었어요. 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충분한 심사.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위계 공무집행죄가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합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는 공무가 지금 근무 중에 있어야 되죠. 이 공무 뭐라 그래? 현재 공무라 했어. 현재. 여기는 위계로서 여기서 공무는 현재 공무 속이면 됩니다. 장래, 미래 공무든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는 공무 중이니까 이게 무슨 공무가 돼야 돼? 현재 공무로 현재 근무 중을 말한다.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무는요, 두 개가 있어요. 권력적 공무가 있고 비권력적 공무가 있는데, 권력적 공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공무 중에는 뭐가 있어요? 안 하면은 강제로 하는 것을 권력적 공무라 그러고요. 비권력적 공무라는 것은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하는 공무가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이 이를테면 내일 공무원들이 이제 야유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물품을 사러 갔어요. 공무원들이 물건 사러 갔다고. 그것도 공무죠. 내일 김밥 사러 간 거, 김밥. 내일 술 사용하려고. 김밥 사는 것도 뭐다? 공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데 김밥 사는 공무 두 개 패버리면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뭐가 있냐면 혹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에 감척어선 나오면은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제3자와 공무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이렇게 나왔건 잘 모르겠구나. 공모란 말이 전혀 안 보이네요. 맞죠? 그래서 이 감척어선이 뭐냐 그러면 감척. 감이 뭐한다? 줄인다는 뜻이죠. 감이 뭘 줄인다는 감 있잖아요. 척이 뭐냐면 그 배 숫자를 뭐라 그래? 척 그래. 한 척, 두 척 배는 이렇게. 그럼 감척어선이란 말이 뭐야? 어선수를 뭐하구나? 줄이구나 이 말이에요. 감척어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어종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어선이 많으면 뭐가 돼? 이제 어종이 많이 그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어선을 삽니다. 어업을 못하게 하려고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이제 배 같은 거 사면 배 비쌉니다. 조그만 게 뭐 억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 배를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배를 이제 경매를 합니다. 대신 조건이 붙겠죠. 마지막으로 이 배 뭐 하면 안 돼? 고기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감척어선을 팔았던 원주인은 이 배를 경매하면 안 되지. 왜? 다시 뭐 할 수 있으니까? 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 팔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경매에 들어오면 국가를 속인 거죠? 위계 공무집행을 쨘다는데 감척어선 나오면 그냥 될 거고요. 3번입니다. 여기 조심. 위계로서 그러면 아까 이거 추상적 위헌범이 있어요. 공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해 빠가면 공무집행해죄죠. 방해가 되지 않아도 되죠. 그건 나쁜 놈이야. 그럼 이제 위계입니다. 공무원을 속이면 무조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공무원한테는 무조건 뭐만 말해야 돼? 진실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 국민이 잘못하면 뽀가면 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 아니에요. 공무가 현실적으로 뭐가 돼야 돼? 방해가 돼야 됩니다. 이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돼. 봐봐. 여러분 이제 그 시험 볼 때 원서 내잖아. 경찰학교 경찰 시험 볼 때. 그러면 원서를 접수하러 갔어.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하는 경찰관 있잖아요. 접수하는 사람. 직무를 하고 있잖아. 그 사람은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지. 나 가서 접수 안 하면 되잖아. 그 경찰은 갑자기 가서 뺨을 때려놔. 확실히 이놈아! 제가 뭐야? 나쁜 새끼지. 공무집행? 방해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집에서 가면서 뺨 때리면 되겠어. 그런데 이 원서가 거짓말이야. 자기는 태권도 1단밖에 안 돼. 근데 뭐라고? 2단이라고 썼다는 거야. 그것이 위계한 공무집 방해죄가 되냐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출을 했는데, 자, 경찰관이 보니까, 야, 자격증 줘봐. 자격증 1단도 있어. 안 속았죠? 뭐가 아니다? 위계 공무집행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 경찰관 뺨 때렸어. 원서 접수받는 거 아무 영향이 없어. 방해가 안 됐죠? 이래도 뭐가 돼? 뺨 때린 나쁜 놈이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만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공무가 뭐가 돼? 방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아차고 트시에 뭐가 많이 나와?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공무가 방해될 필요가 없다. 에? 근데 위계자가 들어가면 뭐가 돼? 공무가 방해돼야 돼요. 방해돼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번. 그러면 만일에 어느 행위가 위계를 했는데 그 공무가 방해가 안 됐어요. 무죄입니다. 이 범죄는 미수가 없어요. 3번도 조심합니다. 한 번 더. 아까 우리가 허위사실과 뭐는 다르다? 위계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계라는 것은 어떤 허위사실을 해서 공무원이 속아서 그로 인해서 공무가 뭐가 돼야 돼? 방해가 돼야 됩니다. 공무가 방해가 안 되면 공무원을 속였어도 뭐가 아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뭐를 신고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아마 행정법원 학생들은 배웁니다. 국가에 뭐를 신고를 하면 국가가 이게 허가사항이 있고요. 허가사항이 있고요. 등록, 뭐, 두 개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사항이 있다가 보통 크게 두 개는 나눠요. 허가도 여러 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허가사항은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그 허가를 해야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를 했을 때. 그리고 등록사항은요, 신고만 하면 무조건 등록을 하고 그럼 막바로 허가 나와버려요. 효과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뭐 식당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등록사항입니다.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영업합니까? 예. 그럼 뭐 한다? 자꾸 사업자상 주는 거예요. 국가가 딱 보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많이 망한단 말이에요. 국가 검토 안 합니다. 그렇죠? 나 이럴 수 영업하려 합니다. 하세요. 자본주의입니다. 하세요. 하세요. 국가가 무슨 심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거짓 신고하더라도 공부가 방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집시법은 등록사항이거든요.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집회를 어디서 하겠습니다를 신고를 합니다. 경찰청에다가. 그럼 경찰은 무조건 허가해줍니다. 받아쳐서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경우는 언제 했냐면요. 그곳에 같은 시간대 어떤 단체가 하잖아요. 두 개가 뭐가 돼? 충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 해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신고사항을 허위로 한 것이 뭐가 아니다? 위계 공무집행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위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8.15 광복 광화문에 막 모여갖고 우리 뭐가 늘어났죠? 코로나19가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신고사항 뭐라고 했어? 2m 떨어지고 인구 얼마 하겠다 했잖아요. 그냥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더니 뭐 나냐? 위계가 안 돼요. 무슨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 경우에는 신고인이 허위사실 기재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공모가 방해가 안 돼. 공모는 그냥 기계적으로 허가해 줄 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의사는 여기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는 방해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공무집행죄는. 방해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할 의사가 필요 없는데 위계 공무집행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놔봤어요. 도대체 혹시 조심해야 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방해의사 아닙니다. 방해죄로 바꾸세요. 공무집행방해의사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방해죄가 뭐가 다르냐? 현재 공무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방해 결과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게 차이가 있죠. 방해 의사가 있어야 되냐. 이 점에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경우 첫째,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대리행 시한 것은 뭐가 돼? 걸리면은 위계 업무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죄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이 하는 것은 그럼 사기업 뭘까?
업무방해죄지 뭐, 사기업은. 알겠죠? 사기업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요. 옛날에 이 개인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옛날 택시들이에요. 개인 택시, 옛날 택시. 지금은 아마 이거, 팔아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원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비싼 거는 한 뭐 수천만씩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국가가 이거를 그러니까 상속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의 현재 나온 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같은 개인 택시도. 근데 이제 이거 자기가 면허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정 기간 양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하려면은 이제 그 기간 내려면은 뭐 범위법 운전 못 할 수도 있죠. 진단서 첨부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허위 진단서를 당연히 속였으니까 유죄고. 3번이에요. 중국으로 이제 강제 출국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그 호구부가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 호구부, 주민등록증. 여기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당연히 속였죠.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활동 방해했죠.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5번째. 그 지방의회 선거 간표위원이 투표용지에 사전에 어떤 조작을 가해가지고 누가 투표했는가를 알 수 있게 했어요. 뭐가 돼? 당연히 선거물을 방해한 거죠.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 변호사가 그 수용자를 만나러 들어가면서 휴대전화기하고 증권거래기를 가져가서 몰래 변호사는 단둘이 했잖아요. 피해자고 다른 사람 장담 못 하잖아. 그래서 주식한 거야. 뭐가 돼?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음주운전 해가지고 혈액을 제출하면서 타인의 혈액과 바꿔치기 한 경우가 있겠죠? 또는 뭐 소변 같은 거. 뭐가 돼?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허위사실을 신고했는데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알 수가 없었다.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병역법상 어떤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면 산업 기능요원인가로서 군대 안 가죠. 그런데 전혀 거기서 근무할 의사도 없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해. 옛날에 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싸이란 가수가 그랬다잖아요. 싸이란 사람이 말썽 날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냥 현역 가버렸죠. 뭐가 돼? 만일에 현역 안 가서 조사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다면 싸이는 뭐가 되지? 유죄 공무집행 방해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양반이 갔으니까 현역 갔죠. 자기는 맨날 그러잖아. 군대 2번 갔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번 간 거지 2번 갑니까? 한 번은 금없이 일한 거지. 그다음입니다. 10번째입니다. 담당자 아닌 공무원이 담당자와 공무원을 속여서 업무를 처리하면 뭐가 돼?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 아닌 겁니다. 행정관청이 어떤 사실을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허위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나오죠. 충분히 뭐가 돼? 이건 아닙니다. 2번째입니다. 참고인이 허위사실을 아까 허위사실을 말한 건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정도는 안 되죠. 허위 증거를 조작을 했어요. 타인의 혈액이나 소변을 제출한.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에 3번. 화물 자동차 있잖아요. 여기 이제 행정관청이 주기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항이 있는가 봐요. 이건 무슨 사항? 그냥 등록사항. 주기적으로 신고해요. 그러면 그냥 주기적으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거고. 4번 조심.
여러분의 매직 세이퍼라 그래가지고요. 번호판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뿌리면 뭐 반사시켜가지고요. 뭐죠? 가스탄소에 안 걸려요. 그걸 잡았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제 뭐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폭행합박은 안 했죠? 그럼 몇 분이 없어, 이제? 위기에 공무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 이거 된다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판례가. 얘가 누구를 속였죠? 카메라를 속였지, 공무원을 속인 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맞죠? 공무를 방해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속인 게 아니라 단속 카메라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공무편치 안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왜 위기의 공무편이 아니냐면요. 이 법 자체가 무효라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문맹자,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맹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은 구두, 말로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경찰청에서 만든 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에는 그대로 하면 될 거를, 그것도 손을 좀 봤습니다. 뭐라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일어났어요. 사무처. 그러니까 법에는 뭐라 돼 있고 문맹자로 돼 있고 경찰청에서 만든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에는 뭐로 돼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글씨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구두로 보고 싶은 거야. 구두로. 그런데 졸업했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초등학교 중퇴했다고 이제 거짓말한 거야. 우리 시험을 봤어. 중퇴했다고. 이게 위기의 공무집행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무처리 지침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4번, 6번은 잘 나옵니다. 6번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이제 김태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은 막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은 안에서 막 자유롭게 담배 피운다잖아요. 담배는 못 가지게 돼 있잖아요.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용자가 금지된 문품을 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기의 공무집행했지 아니냐는데 이거는 판례가 이거는 교도관이 잘못한 거란 겁니다.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는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게 아마 예전에 교도관한테 들었는데요. 교도관은 그 수에는 막 배려하는 적이 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도관들이 다 그걸 못 한답니다. 이걸 그래 누구 해? 만일에 거기가 이제 막 조폭도 있고 그러지 않아? 그럼 조폭 두목이 다 한답니다. 쫙 그래서 밤의 왕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굴 봐주는 거야? 그 조폭 두목을 좀 봐준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알겠지? 그러면 만약 조폭 두목이 담배를 가지고 누구 잘못이야, 그거는? 교도관 제대로 검사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6번째. 그 다음에 7번, 8번, 묶어놓고를 7번, 9번입니다. 7번, 9번. 8번은 번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7, 9를
지금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우선 7번 같이 들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단순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위계의 공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위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말했고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공무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럼 먼저 더 시험에 많이 나온 9번을 먼저 보자고요. 민사소송을 하면서요, 강연이 거짓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법원은 국민이 제출한 것, 그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도 재판 안 해요. 자기가 뭐합니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재판을 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위계 공무지방해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면허 사업 신청을 하면서요, 그 허위 소명 자료를 첨부했어요. 이거 한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공무원이 그로 인해서 되려면 이로 인해서 공무원이 속아가지고 뭐가 돼야 돼? 공무가 방해돼야 되는데 단순히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허위 제출한 것만 가지고 이 사실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8번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법원 공무원이 이를 허위 주소에 송달케 했습니다. 자, 조심합니다. 법원 공무원의 지위는, 법원 그 구급 공무원의 업무는 뭐죠? 소장을 주소지에 써진 대로 송달한 게 업무입니다. 허위 주소로 썼던, 진짜로 썼던 법원 공무원이 주소로 송달한 것은 맞죠? 공무가 방해가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주소로 보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공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위사실을 법원 공무원이 제출한 것은 맞아요. 예? 공무원이 속았어요. 방해가 안 됐죠. 왜? 법원 구급 공무원의 공무는 뭐야? 적어져 있는 주소지로 우편을 보낸 거예요. 보냈잖아요. 10번째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온 게 그 2번하고요 4번 2, 4 그 다음에 6 8 9, 10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6, 8, 9, 10 7이 잘 안 나오는데 그 10은요 글쎄 여러분 여기 죄가 뭘까? 분명 법원 판례에서도 10원에 나쁜 놈을 했습니다. 아 이건 나쁘다 이 말이야. 근데 현행법상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이런 겁니다. 어느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요건이 있었겠죠. 그, 1년에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했을 것,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2명이 제출했어요, 이제. 그 작성자는 A와 B가 제출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B하고 그 학과장 둘이 짜가지고, 학과장이 이제 논문 실은 그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미 다 끝났어, 논문 제출 기간인데, 야, 좀 날짜를 연장해주라. 그래가지고 한 달 연장해주니까 B가 얼른 한 번 더 제출한 거야. 그럼 B는 4번 했죠? 요건 바꿔버린 거예요. 4번 이상 제출할 거. 그러니까 누가 된 거야? 당연히 A는 탈락해버렸죠. 이거 나쁜 건 안 맞. 근데 자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찰입니다. A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새끼 처음에 3번이라 했잖아. 3회 이상 제출인데 4회로 바꾸고, 그리고 학회지에도 뭐 한다? 원래 이 학회지 그 논문 제출 시간이 마감됐는데 이 부탁해서 학회지 연장시켰죠. 부당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 경찰이야. 아씨, 쟤가 뭐야 도대체. 폭행빵한 건 아니지. 그래서 강태는 할 수 없이 뭐로? 위계를 한 거야, 위계. 근데 위계는 뭔가 누구를 속여야 되잖아. 속인 게 없죠, 이게. 나쁜 놈은 맞아. 그래서 판례도 그래. 아, 이건 진짜 나쁘다. 나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위계가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당한 행위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이걸 꼭 위계로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어떡할까? 왜? 자기 그 학과장에는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국립대학교니까 권한남용에서 그 A의 권리, 교수로 임용될 권리를 방해했다? 그렇다고 무죄로 봐주려면 아직 A가 교수는 아니잖아? 또 권리가 없다 또 할 말이 없어. 그 정말로 무죄로 봐주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어중간하면 다 무죄가 나와버려. 또 유죄로 처벌하려고 그러면 어중간은 뭐야? 유죄야. 그래서 참 법은 마다 좀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법을 잘 안 믿는 이유가 공정치 못하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들은 진짜 이거는 진짜 고민해서 재판해야 됩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38종 그 다음 읽어 들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법정 있잖아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에서 그 소란 피운 경우인데 이거는 목적범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목적범. 법정 국회의장 목적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9조입니다. 이것도 별 중요하진 않아요.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인데요. 그 긴급 체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검사가 대면 조사를 명했는데 경찰이 응하지 않죠. 그때 죄가 바로 139조의 인권옹호 직무명예죄인데요. 직무죄인데 이게 시험에 내가 한 번은 나올 건데 경찰직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세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이를 보조하는 자가 검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는 부작위범이고 직무를 안 했으니까 뭐가 돼? 직무유기죄가 되는데요. 둘 다 무슨 범이냐면 부작위범입니다. 그게 상상적 경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직무유기죄 상상적 경합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혹시 나올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들어가면 다 틀려 이랬는데 그게 맞을 확률은 지금까지 현재 시험 출제용으로는 100%예요. 왜? 요게 안 나와서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이 안 되는데 딱 되는 경우가 있다. 뭐하고?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봉인 있죠, 봉인. 혹시 여러분 봉인 본 거 있습니까? 국가 모두 해놓은 봉인해놓은 거, 요거 봉인,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거, 여기를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라고 합니다. 2항과 3항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봉인이나 압류나 강제 처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그대로 들어갑시다.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해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습니다. 자, 술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업정지명령을 때렸습니다. 영업정지를. 그런데 영업정지가 되었음에도 이 집행관이 어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간혹 가다가 그 주유소 같은 데 지나면요, 그 구시청에서 이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뭐한다? 영업정지, 이거 써진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런데도 석유 팔다 걸리면 뭐가 돼? 이게 바로 비인표시 무효죄에 해당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나는 공무상 비밀무효죄보다는 그냥 공무상 표시 무효죄 이러면 좋고, 왜 자꾸 비밀 표시 무효죄 하니까 여러분 뭐가 돼? 헷갈릴 수가 있어요. 표시 무효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 사람이 유사석유를 팔다가 주유소가 이제 주유 판매 금지법을 받았죠. 그런데도 뭐 이거 안 붙여놓잖아? 시청에서. 그러면 팔다가 걸리더라도 뭐가 아니다?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아니에요. 왜?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놨잖아. 이 말입니다. 적어도 뭔가 뭘 해야 돼?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술집에 영업정지를 받으면요, 영업정지 받았다 표시를 해야 돼. 앞에다가 와서 딱 그냥 이런 붙여놔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팍 붙여놔야 돼. 이 술집은 영업정지 닫습니다. 이렇게. 안 붙이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이겁니다. 기억. 그래서 니은입니다. 아무런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 봉인, 압류, 강제 입인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압류 표시가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분제. 여기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행위가 공무원들한 행위 있죠. 요게 법률상 그 나오죠. 당연무효, 당연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 이럴 때는 국민들은 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무효였을 때는. 그래서 당연무효였을 때는 표시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봉인압류가. 그래서 이거는 하더라도 괜찮은데, 공무원 2번 실시한 표시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입니다. 하자. 우리 어디서 하면 절차상 실체상 하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뭐다?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공무상 표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걸만 영업하게 되면 표시 무효죄 해당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피고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있으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팔아먹으면 무효죄입니다. 나중에 본소송에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현재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행위, 손상, 물건 같으면 손상, 은닉, 숨긴다 할지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건데, 뭐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이제 그 공무상 표시 자체 효력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봐봐. 주유를 판매하지만 안 됩니다 했어. 판매했어. 요 프랑카드를 손상한 건 아니지. 찢어버린 것도 아니지. 숨긴 것도 아니지. 그런데 주유를 판 것은 이 프랑카드에 써져 있는 효용을 뭐한다? 없앤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 그건 뭐가 돼? 표시 무효죄라 이 말입니다. 막 찢어버린 것도 물론 뭐가 돼? 표시 무효죄고, 걷어가지고 숨긴 것도 뭐가 돼? 표시 무효죄고, 손 찢지도 않고 숨기도 안 했지만은 요 써져 있는 밑에서 이렇게 주유를 팔면은 표시가 효용을 상실해버린 거지. 이것도 무효죄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상, 은닉, 기타 효용상 거 여기.
출입금지 가처분 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뭐가 돼? 표시무효죄인데 다만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간 것은 채권자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효용을 침해한 건 아니죠. 무효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어렵죠. 민사소송법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못하게 한 거는 뭐라 그래?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청구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 헷갈리는 게 채권자는 돈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청구의 대상자 피청구자를 뭐라 그래? 이제 채무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전에 그 나경원 씨 있잖아. 그 나경원 씨의 그걸 MBC에서 이제 뭐 한다? 방영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경원 측에서 이 방송을 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을 뭐라 그래? 방영 금지 뭐라고? 가처분 신청이라 그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예민한 방송 같은 것은. 그러면 그 청구한 사람 뭐라 그래? 채권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채권자는 돈 받을 거 아니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청구를 했다, 이 말이, 이 사람이. 그거 이제 MBC가 뭐가 돼? 채무자가 돼. 비청구인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 한다? 이 채권자 말을 듣고 방영하지 마라 그랬어. 방영해버렸으면 그 MBC의 책임 뭐가 돼? 공무상 표시 무슨 죄? 무효죄가 된다. 이해돼요?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송 금지지만 출입 금지 가처분도 있겠지.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럼 들어가면 뭐가 돼? 표시 무효죄가 되는데 채권자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어. 무슨 말겠지? 채권자가 들어오라는 거야. 청구. 그럼 관계 없잖아. 이 말입니다. 3번, 4번 이런 게. 그 다음입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아닌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 봐봐. 채무자가 MBC입니다. 그런데 KBS에서 방영해버렸어. 무죄입니다. 왜 그래요? MBC 얘기 못하겠잖아. 나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봐봐. 남편에 대해서 출입금지 가처분, 남편에 대해서 처가 들어갔어. 무죄입니다. 남편만 못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악용을 합니다. 봐봐. 법원에서 A건설회사에 대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A가 이 공사를 하면 안 되죠. 하면은 뭐가 돼?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죠. 이 공사를 B건설회사에게 넘겼습니다. B건설회사가 합니다. 뭐다? 무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찰 되면요 이런 일을 많이 볼 겁니다. 만일 A 룸사롱이 있었어요. A 룸사롱. A 룸사롱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영업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뭐가 돼? 공무상 표시 무효죄입니다. 그러면 A 룸사롱은요 막바로 뭐 해버려? 영업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 똑같은 자리에 뭐야? 다른 사장 앉혀가지고 B 룸사롱으로 해서 합니다. 무죄입니다. 알았죠?
무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막 상호가 막 나가진 데 있잖아. 준동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새끼들이. 알겠지? 왜? 그 사람이 채무자한테만 하게 되면 표시무죄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 내가 온천 해놨는데 그런 별로 똑같은 거죠. 고의 해친다는 뭐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 침해죄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럼 아닌가 한번 봅시다. 성립하는 거니 영업 금지 받았는데 계속 영업한다 할지, 점유 이전하지 마 점유를 이전했다 할지, 압류물을 보관장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할지, 출입금지 가처를 받았는데 장수한다 할지. 아닌 거. 압류물을 처음에 압류하면서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켜서 채무자가 사용한 거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집에 그 압류 들어올 때 이런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다 붙이냐면, 테레비 같으면은 어디다 붙일까? 위에다 붙여야지. 화면에 붙인 새끼는 나쁜 새끼야. 그 새끼 나쁜 새끼죠? 떼내면 안 돼. 떼내면 뭐가 돼? 표시무효죄가 돼. 그래서 보통 어디다 붙여줘? 옆에다 붙여줍니다. 테레비 바라고. 냉장고에다 붙지. 냉장고 딱 붙여보니까 못 열게. 나쁜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 앞에다. 그러면 이제 사용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표시만 손 안 대면 된다, 이 말이야. 표시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가배사에 대한, 했잖아. 가배사에 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있었는데, 의뢰사가 한다 할지. 괜찮죠? 의뢰사는 채무자 아니죠? 남편에 대한 출입금지가 있었는데 차가 들어갔죠? 아니죠? 전부 그런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이미, 이제, 뭡니까? 강제집행 점유가 해제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들어간 거 괜찮습니다. 출입문을 막아놨던 말도 이미 가처분 해제가 됐으니까 이건 아니고. 부동산 강제효용 침해죄라는 것은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제한 없는데요. 그냥 큰 틀만 잡아놓고 설명 끝낼게요, 이거는. 그리고 좀 이따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무허가 건물 철거하게 되잖아요.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 이제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 살던 사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갑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맞죠?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깡패들을 고용해요. 깡패들이 철거를 해요. 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것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요놈이 이제 돼서, 그러면 그거에 그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야? 또 막 시민단체나 학생들 오잖아요. 와서 뭐야? 집단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옆에 경찰이 있어요. 있다가 싸우기 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 이게 형사 문제가 아니에요. 민사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도 잡아도 이게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명도 강제평, 민사상 강제평입니다. 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방법으로 강제평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는데 막으면 죄가 뭐가 돼? 뭐가 철거하는데 강제평 효용 침해죄입니다. 여기는 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 그 학생들 들어와서 그 못하게 막은 경우 있죠. 다 효용 침해죄입니다. 여기 그 정도. 그 정도고. 아이고, 왜 이렇게 자잘구레한 걸 맞네. 공용소리 무효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